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주제는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보자고 합니다. 왜 고점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나,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차이는 뭐야, 그러면 그 이후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지,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겼을까, 아니면 메이저 세력들은 그럼 언제 물량을 받을 건데, 이들의 의도는 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매크로 환경이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매크로 환경? 네? 매크로 환경이 제일 중요할까요? 금리, 예? 환율, 예? 금리, 환율, 아니면 뭐가 중요할까요? 중국 증시가 중요할까요? 미국 증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미국 증시? 이들도 중요해요. 이것도 다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매크로 환경을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시장 조성자들이 현 대한민국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메이저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일까? 응? 기관들은 무슨 포지션일까? 외국인들은 무슨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매크로 환경을 체크를 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시장 안에 있는 메이저들의 포지션을 확인하는 게 빠를까요? 예? 대한민국 시장 안에 있는 메이저들의 포지션을 확인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분석은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그냥 편하게 얘기하듯이,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듯이 이런 풀어드린 내용은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노력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메이저들 그럼 모를까요? 다 알죠. 예? 이들 한번 매수 진입하기 전에 이런 부분 다 체크하죠. 다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포지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와줬는지에 대해서 제가 코스피 지수를 통해서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알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의 포지션은 코스피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2800이라는 기준점까지는요, 매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키워드의 힘을 받아가지고 주가를 이제 시장을 상방으로 당겨주는 구간이었는데, 제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만들어진 그 강기의 밸류에이션 구간이 2800부터 이 고가인 3250까지예요. 제가 네모난 박스칸을 쳐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수의 네모칸이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가의 고점을 만들어줄 때, 여러분들 호가창 보시죠? 단타 칠 때 호가창 보시죠? 호가창 보시면 막 매물대 뚫어 올려가지고 주가 막 올라갈 때 위에 호가창 비면서 시장가 매수 물량 막 들어오면서 상한가 들어간다, 2차 VI 들어간다, 이런 기대감이 붙어서 들어간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이 대부분 주가의 고점이거든요. 상한가를 가지 않는 이상. 그런 광기가 붙어주는 구간이 그래서 고점이라는 거예요. 시장 안에 차트 있고 차트 안에 호가창인데, 그 호가창 안에 시장이 있는 거예요, 결국. 왜냐면 그 호가창에서 매집과 상승하기 전에 호가창과 상승할 때 호가창과 고점을 보여줄 때 호가창은 동일하거든요. 지수의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었을 때 2800 구간과 3260이라는 구간은요,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알고 있었던 종목군들의 고점이 만들어질 때 나와줬었던 현상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대부분 주가가 수렴이라고 표현을 하는,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모아가주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위로 올라가주려는 확률이 높아요.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키포인트가 나와줬어요. 그 첫 번째 시그널이 나와줬었던 게 2월 19일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은 줄어들었네. 근데 거래량은 신고가 거래량이네. 역사적인 신고가 거래량이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코스피 지수에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이해를 해줄 수 있냐면요, 이 역사적인 거래량이 나와줬었던 이날 주가는 상방으로 가기 위해 수렴을 했다, 그러니까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었다라고 보든가, 아니면 여기서 진짜 페이크였으면 여기서 물량을 떠넘기고 하방으로 가겠다라는 의지표현이 나와준 거예요. 근데 제일 최근까지는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날에
단편적인 하나의 시그널이 나와주고 나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가격의 밸류에이션 구간과 그 기점을 오늘이었죠? 오늘 기준점으로 한 타임 흔들어줬어요. 이 구간을 좀 흔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지수는 결국 어느 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은 계속해서 낮춰지고 있고 저점은 계속해서 낮춰지고 있어요. 전형적인 추세가 하방인 구간에 이제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예, 만약에 이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왔고 수렴을 해준 단계였었다면 의미가 있는 박스권, 의미가 있는 지수의 밸류에이션 구간을 지켜주고 주가를 상방으로 이렇게 당겨야 돼요. 마치 언제처럼 이때처럼요. 예? 10월 30일 아니면 뭐 11월 2일 뭐 12월 3일 이런 식의 방향성이 나와주면서 주가를 위로 당겨줘야 돼요. 예, 지금 구간에서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추세가 하락인 구간에서 한 타임 신고가 거래량이 고점 부근에서 나와줬네. 물량을 매집했어? 올라가야지. 매집이 아니라 물량을 넘겼어? 그렇다면 조정을 줘야지. 그럼 조정폭은 어디까지 나와줄 수 있는데? 코스피 지수를 봤었을 때 어디까지 조정폭이 나와줄 수 있는데? 라고 물어봤었을 때 이제는 머릿속에 암기하듯이 나와줘야 돼요. 2800까지는 빠지겠지. 왜? 당연히 이제 완전히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허브경제 TV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나와야 돼요. 예. 저거 언제 이거 12월 말하고 1월달 아니야? 이때부터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그 키워드, 동학 개인 투자자 분들의 자금이 극단적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증가가 된 시점이에요. 2800 이상부터. 예, 그런 구간인데 언론들이 떠도는 그 동학 개인 투자자분들의 운동 자체가 이 구간에서 나와준 게 아니에요. 동학 개인 투자자분들의 진짜 어떻게 보면 지나가시는 분들도 주식을 하는 그 시점에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된 시점이 12월 말부터예요. 풍부한 유동성이 존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로 고점을 만들어주고 물량 한 단 넘겼으니까 이 거품을 좀 빼주는 단계에 들어가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거는 추세가 하락하고 대세 폭락이 오는 거야? 이거 진짜 문제 있는 시장 아니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을 다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네? 그만큼 위험한 시장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거품이 꺼져주는 첫 번째 그 밸류에이션 구간에서는요, 인생을 걸고 매수해야 돼요. 네. 언제나 역사상으로 증명이 되어 와준 구간이에요. 오케이? 이제 만기를 앞두고 당연히 변동성 보여주겠죠. 무작정 내일 올라갈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건 내 욕심이지. 시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올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건요, 그냥 나의 욕심이에요. 예, 나의 욕심이라는 거지. 냉정하게 봤었을 때 지수가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은 요 정도 구간까지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오늘 아래 꼬리 반등이 나와줬잖아요. 아래 2800까지 와서 여기서 메이저들이 물량을 어떻게 받아주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물량을 받아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조정 구간은 줄지언정 추세를 살려주고 기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물량 다시 모으고 고점을 돌파해 줄 것이냐, 조정폭을 더 주고 올릴 것이냐,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시장도 무조건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예, 조정이라는 건요, 주고 올라가줘야 되는 겁니다. 예, 조정이란 건 무조건 주고 올라가줘야 돼요. 나스닥 볼 때도 그랬고, 나스닥 볼 때도 다우 볼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 시장도 똑같았어요. 이 정도 살짝 무너지면 증시의 고점이 왔다, 증시의 고점이 와가지고 이제는 하락 추세로 돌입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 많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항상 많이 나와줬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다라고 해봤자 코스피 지수는요, 요 한 타임에서 한 번만 더 이 정도까지 흔들려줘도, 여기까지 한 번만 더 흔들려줘도요, 아마, 죽겠다라는 소리 많이 늘어나올 겁니다. 근데 저희 정 대표님이 이데일리 나가셔가지고 이 말 했죠. 피가 낭자할 때가 매수의 시점이다. 역사상으로 증명해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피가 전혀 낭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 기준점으로 봤었을 때.
예. 제 개인 기준점으로 봤었을 때 P가 아니라 지금은 사실 되게 여유로운 구간이에요. 예. 이게 사실 뭐 하락인가 요 정도가? 그냥 요즘 초보자 분들께서 많으시니까 저희도 장중에 시장 낙폭 구간이 커지면 라이브 방송도 켜드리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낙폭 구간에 나와주는데 좀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다. 여러분들 바늘 매매 아시죠? 제가 VIP 분들한테 브리핑 항상 보내드리거든요. 장중에 이제 시장 많이 안 좋으면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려요. 근데 제가 항상 바늘을 언급드리는 게 시장 급하게 무너질 때에는 옆에다 바늘을 하나 들고 매수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내 손가락이 있으면 그걸 찔러라. 이렇게 한 번씩 찔러라. 정신 차려 하면서. 예? 저희도 무너지는 시장 속에서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내가 이 종목을 내가 중장기 투자의 포지션으로 잡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뭐 단기 투자의 포지션으로 잡아가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내가 단기 투자로 들어간 종목군들은요, 당장 내일이라도 포트에서 비워낼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내가 중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한 종목군들은요, 어느 정도의 지수 밸류에이션이 빠졌을 때 우리가 이 정도 가격에서 매집을 해서 물량을 채워가겠다 라는 그런 계획과 시나리오가 명확해야 되는 구간에 이제 들어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대한민국 시장은요, 그래왔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요 정도 시장 하락폭에는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어차피 조정폭은 요 정도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가격에 왔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메이저들이 물량 어떻게 모아가는지 체크해야 되고, 메이저들이 물량을 모아간다? 그럼 여기가 아마 주가의 추세의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오게 돼요. 예. 그런 구간이 오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한타임 물량이 넘어간 구간이 나와줬고,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조정폭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구간이 나와주고 있고, 아직까지 그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과매도 구간. 조정폭이 나와주고 올라가줘야 돼요. 지금은. 예, 이제는 어설프게 자리 잡고 올라가주는 거를 기대를 하는 게 더 독이에요. 일일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매를 하실 때. 그리고 주식시장에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나와줘야 되는 시기예요. 하락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손실이라는 키워드에 되게 감정적으로 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내 매매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예요. 내 매매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 분석에 대한 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 이렇게 잡아갖고 이런 가격의 밸류에이션 잡았고 나는 어떻게 분석을 하겠어 라는 부분이 명확하고, 내가 알고 내가 인지하고 있고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리고 흔들려서도 안 돼요. 예. 저는 저희 허브경제TV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요, 저희 VIP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0% 못 견딜 거면 주식 때려치고 그냥 은행 적금 넣어라. 그리고 마이너스 20% 못 견딜 거면 플러스 50% 플러스 60% 먹을 생각이, 그거 진짜 욕심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려요. 시장 빠진다라고 해서 나는 무조건 손절매 할 거야.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시장이 빠져도 반등 구간 다 주고요, 올라갈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섹터별, 업종별 순환매 돌면서 올라가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항상 예전부터 그래왔어요. 잦은 손절매는 결국 단기 투자를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그 결과물은 받아내야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단기 투자를 했는데 시장이 크게 무너졌어. 그럼 단기 종목 잘라내야지. 예.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해서 조정이 나와줬어. 그럼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은 뭐야? 그 가격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네.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인간이 되게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진짜 감정적이어가지고 내 계좌에 플러스 찍혀 있으면 행복하고요, 내 계좌에 마이너스 찍혀 있으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밥도 안 넘어가고 조급해지고 우울증 걸릴 것 같이 생기고 그래요. 그게 주식 투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잘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시적으로 본인들이 내 자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고 있거든. 그게 첫 번째거든요. 그게 첫 번째거든. IT 버블로 개박살나는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장 말고 금융위기가 오든 미중 무역 분쟁이 오든 코로나 이슈가 오든 내 계획대로만 잘 매매하면 결국 가시적인 성과물은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온 이 주식시장의 원리이자 불변의 진리입니다. 손절 필요하죠. 내가 스윙 관점이야 단기 관점이야 손절해야지. 예. 근데 내가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기업의 밸류에이션 가치를 보고 들어와줬어? 그럼 분할 매수 해야지.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장이 그 분할 매수 하는 것도 파행성이 있어요. 이 시장이 만약 더블딥 수준으로 올 거야. 슈퍼 인플레이션 온대. 예. 그러면서 시장이 크게 큼지막하게 유동성을 회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유동성이 풀린 유동성을 회수를 한대. 다시 회수해서 가져간대요. 그러면 그때는 중장기 투자 종목도 빼야지. 그런 시장이 왔었을 때에는. 근데 유동성 지금 회수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장이 아니고 차후에 유동성을 회수를 할 건데 그 전에 앞으로 벌어질 그 손실 구간, 앞으로 벌어질 그 우려감이라는 게 그냥 한 타임 그 허상이라는 게 시장에 그냥 살짝 반영이 되는 거예요. 주도주들이 안 죽었어. 물량 떠넘겼어요. 메이저들이 고가에서 이렇게 뺐다라는 물량 한 타임 떠넘겼으면 가격 조정이 나와주고 나서 기간을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또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땡긴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회수를 안 해가니까 지금은. 예? 여러분들 손에 쥐어준 이 돈을요 지금 회수를 안 한대요. 응? 지금 이걸 안 가져간대. 안 뺏어간대. 이거 안 뺏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명확하게 안 뺏어가 알았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데라는 그 관점이 지금부터는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리고 다음 주에도 열리고 다다음 주에도 열리고 다음 달에도 열리고 냉정히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주식시장 닫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안 닫혀요. 절대. 주식시장 계속 열려요. 강원랜드 카지노 마냥. 코로나 아니면 계속 열려요. 심지어 주식시장 코로나 때도 열리잖아요. 그럼 주식시장 매일매일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예요. 기회의 시장. 기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회를 얻으려고. 공평하잖아요. 사실 주식은 어느 정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뭐 누가 좋으니까 사야지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치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얼마나 공정해요. 똑같은 여러분들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동일한 시간을 주어지잖아요. 주식 시장은 투자금 많다고 해가지고 너는 그래 주식 1시간 더 해. 너는 완전 상 그지네? 주식 하지 마. 주식 너 하루에 2시간만 해. 안 그러잖아요. 공평하잖아요. 사실 주가 움직이는 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란 종목을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뭐 돈이 좀 많으니까 네이버 주가가 좀 뭐 예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투자금이 적다고 해서 네이버 주가가 갑자기 너한테만 일부러 막 주가가 빠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다 똑같아요. 다 공평해요. 공평해.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시장을 움직이는 애들은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에요.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에요. 얘네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그 호가의 물량 보셨죠? 100억. 여러분이 정말 돈이 많아서 내가 삼성전자를 100억을 한 번에 확 샀어. 그럼 기관들이 거기다 다시 100억 리필해놔요. 그냥 이렇게. 그거 어떻게 이기냐고 그걸. 기관이 안 해도 외국인들이 못 가게 막 시장가로 던지고 막 머리 위에서 때리고 이런다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상대가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럼 결국 치고받고 싸우면서 승패가 갈리는 쪽은 어디죠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기관하고 외국인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미친 짓만 안 하면. 기관하고 외국인 이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니면 얘네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놀러가서 한강 그 공원에 놀러 갔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폭 형님들이 계시고 여기도 조폭 형님들이 계시고 여기 꼬맹이들이 있어요. 누구랑 싸워야 된대. 조폭 형님들 가지 마. 안 가면 되잖아요. 기관 외국인들이 노는데 안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못 이길 거 왜 여기 가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냐 이거. 초딩들인데 모여있는데 가가지고 얘들아 어른들이 말하면 들어야지 비키렴. 이게 낫지.
여기 무서운 형님들한테 가가지고 형님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좀 비켜요. 그럼 얘네들이 뭐라 그래요? 뭔 소리야 이 새끼야 이거. 왜 여기 가서 싸우냐 이거예요. 그냥 여기서 싸우면 돼요. 지금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보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똥 얘기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 못하는 사람만 이기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피라미드 여기 결국 여기 기관 외국인, 여기 주식 잘하는 사람, 잘하는 개인. 그럼 이 사람들 돈 벌어다 준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밑에 있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그럼 내가 기관 외국인은 못 돼, 사실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돼 내가? 증권사 입사한다고 그 증권사 지점에 있는 돈을 신입사원한테 맡길까요? 안 맡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잘하는 개인, 잘하는 개인들 또 치고받고 싸우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네 슈퍼개미들이라고 하는, 도대체 슈퍼개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슈퍼개미들 너네끼리 싸우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있으면 이제 작살 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완전 여기 수드라처럼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여러분 저 여기에만 있으면 돼요. 여기만 이렇게 여기서 살아 있으면 돼요. 여기 못 이기죠 우리가. 여기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럼 여기서 결국 치고받고 우린 싸워야 된다는데, 그럼 여기 얘네들보다만 잘하면 되잖아. 어제 얘네들이 97%라는데 그럼 내가 1, 2%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1, 2%? 그럼 결국 1에서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97% 애들만 밑에 깔아두면 되지 뭐. 그럼 굳이 내가 무리하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냅다 팔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한번 사봐야지 왜 이러고 있냐. 주제가 뭐였어요 오늘? 지금 2부 살아남는 법. 이런데 안 가지 말자. 이런 가지 말면 돼요. 그럼 어디 있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옆에 있는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시장에 겁없이 뛰어드는 애들한테 주식시장의 쓴맛을 보여주면 돼요. 야 그래 그 뉴스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런 증권사라고 해서 뭐 실적이 좋다 그런 거 열심히 사. 그런 거 사면 어떻게 돼요? 기관하고 외국인한테 먹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죽는단 말이에요. 누구는 살아요. 왜 살까요? 왜? 여러분들 이 두 단어, 이 음절 있죠. 원칙.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매수할 때 최소한 남한테 내가 이 종목을 사는데 사는데 이유를 최소 매수할 때 3개 이상 들 수 있을 정도로 보고 이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사나요? 혹은 내가 이걸 샀어. 그래서 내가 3개의 원칙이 있어. 3개의 근거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산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산 거고, 세 번째 이것 때문에 살 거야 나는. 사고 난 다음에 이미 매수했어. 돌은 던져졌어요. 이제 내 돈은 들어갔어요 여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여러 시나리오를 세우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내가 주가가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거고, 주가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고, 주가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고. 계획 세우시는 분 계세요 혹시? 최소한 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주식시장에서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 너무하다. 너무하다. 내가 매수할 때 근거도 없어. 빠지면은 뭐 종목 상담 해주는데 가서 물어봐. 그 사람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 대충 보고지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여기가 뭐 저점이고 여기 뭐 지지를 해주면 가져가시고요. 빠지면 분할 매도 하세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 사람도 누구도. 이런 거 들으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하루 이틀만 좀 더 볼까? 하루 이틀 보고 한 달 두 달 보고 한 달 두 달 보고 1년 2년 보는 거예요. 사실 주식하는 게. 생존하려면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원칙, 근거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왜 사는지, 어디서 살 건지, 어디서 팔 건지.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이걸 지켜야 돼요. 세 번째, 원칙을 못 지켰으면 또 지켜야 돼요.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좀 시장 빠지니까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시장 좀 올라가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면은 난 나갈 수 있어.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할게. 그럼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러분들 팔아요? 절대 안 팔잖아요. 왜? 2%만 올라가면 내 매수가인데. 그럼 내가 그 조금 뭐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손실을 보고 싶어 하나요? 안 하죠. 안 하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원칙도 없었고, 뭐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원칙을 지켰어. 그래. 그래서 2번
지키려고 했어. 근데 내가 조금 보니까 이거는 약간 좀 시장 영향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갔어. 다시 야 그래도 원칙을 지켜야 돼. 3번으로 갔어. 마이너스 3%에서 왔다 갔다 이러고 있어. 하루만 더 보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왔다 갔다 했어. 마이너스 3%나 나한테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4%나 거기서 거기야. 하루 넘어갔어. 시장 확 무너지네. 대응이 안 돼. 일단 시장이 올라가네. 그럼 이제 욕심 부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거 좀만 더 올라가면은 내가 10만원 먹을 거 15만원 먹을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볼까? 본전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그냥. 본전이 안 나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이너스 되죠. 다시 마이너스 되죠. 또 마이너스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반복되는 거야. 딴 데 가가지고 종목 상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도 원칙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행동이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뭐 미국의 투자자나 유럽의 투자자나 하는 말이 뭐예요? 공포에 사서 환이나 뉴스에 팔아라. 이 말을 엄청 쉽게 해요 사실. 공포에 사서 뉴스나 환희에 팔아라. 뉴스에 피낭자 말도 했죠. 사실 근데 피낭자는 할 수 있죠. 미친놈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긴 하죠. 이 말 다 들어보셨죠? 왜냐면 뭐 주식 서점 가면은 다 뭐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평가된 종목을 사야 된다, 저평가의 기준도 안 알려주면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욕심도 부리지 말아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계속해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았는데 공포 시장이 오면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여러분들한테 한없이 공포를 주고 있어요. 막 더 떨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극도의 공포감을 껴안고 있어.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하래. 누가 해 이거를? 누가 해? 안 그래요? 지금 모든 방송 모든 회원님들이 하는 말이 시장 언제까지 빠질까요? 시장 어디까지 빠질까요? 그럼 시장 어디까지 빠지면 그땐 살 거야? 안 산다니까? 더 빠지면 어떡해요? 이러고 있어요.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환희에 팔으래. 환희에 팔아요 여러분들?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이 시장을 바꿀 게임 체인저인데 이거. 내가 10년에 한 번 내가 주식 20년 했는데 그때 내가 지금 처음 보는 황금주인데 팔아요 이거? 안 팔아요. 그래놓고 빠지면 나중에 이거 어디까지 빠질까요? 이 정도까지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비중 관리해요? 안 하거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엄청 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 미친놈이란 단어에 되게 많은 게 포함된 게 뭐냐면 누구를 뭐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전문가들이 지수가 위험하니까 주식을 사지 말래.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좀 지켜보래. 어디까지 지켜볼 건데? 어디까지 빠질 건데? 바닥을 누가 알려주는데?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뭐 거기 가서 내가 죄 지은 사람도 아니고 뭐 할 말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가서. 그 피디님이 그랬어요. 너무 틀에 박힌 것만 하니까 뭔가 이렇게 개성이 안 살아나는 것 같다. 편하게 해라.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미친놈 얘기한 거예요. 편하게 하라고 해서. 제가 오늘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 있잖아요. 지금 작년 2020년부터 지금 오늘까지 시장, 이거 주식 50년 한 사람, 30년 한 사람, 한 달 한 사람, 세 달 한 사람 다 처음 겪는 시장이에요. 다 처음 겪는 시장. 여기서 무슨 뭐 전문성을 따져요 지금. 자기들도 이 유동성 장세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면서. 안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이 돈의 힘에서 이렇게 끌어올라온 적이 있나요? 이거 경험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주식 한 30년 하신 분들 중에? 아무도 경험 못했어요. 그래놓고 무슨 훈수를 두고 있어. 왜 자기 생각이 다 진리인 양 말하냐 이거예요 저는. 무서우면 못 사고 높으면 높다고 못 사고 그럼 중간에서 사야겠네? 중간이 어딘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날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팩폭 왜 이렇게 돼요 오늘? 화난노? 김 대표. 이런 데서라도 내가 할 말을 하려고. 저 어디 가서 이 말 하겠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집에 가가지고 이 얘기 하겠어요? 저 친구들 만나고 야 도대체 그럼 주식을 언제 사라는 거냐? 이 말 하겠어요?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JP님 반갑습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지금 시장에 돈이 몇 천조가 풀리는 시장을 누가 경험했어요 이걸? 누가 경험했어요 이거를?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뭐 그냥 참고해서 들으세요. 저는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 저는 이거 생각 안 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떨어지네? 그럼 금리가 떨어져야 주식시장이 올라가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금리가 올라가는 대신에 다른 호재, 경기 부양책을 더 하든지, 재정정책을 하든지, 그걸로 이걸 덮으면 된다고 봐요, 저는. 아니, 경기 회복되는데 금리 안 올라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안 그래요? 주가는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데 금리는 그냥 코로나 전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럼 그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 궤도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2015년 12월에 이때 금리 인상해가지고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지수가? 근데 이렇게 왜 올라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호재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금리 이때 돼서 떨어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흥분했나 본데. 죄송해요. 아, 옐런 아줌마가, 파월 아저씨가 당장 무슨 말을 할지 그걸 누가 예측하고 어떻게 예상을 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왜 불확실성에 더 불확실성을 가미하냐 이거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 내 생각도 엄청 많아. 이렇게 말할 것 같고 저렇게 말할 것 같고 이렇게 말할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고. 그거 예측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야 너 파월 너 말하지 마 한다고 걔가 말 안 해요? 그 아저씨가? 야 옐런 아주머니 말하지 마세요. 말하세요. 그럼 그 사람 그거에 대로 하나요? 안 해요. 불과 오늘 몇 시간 전이에요. 9시니까 불과 12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걸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지금. 이거를. 불과 점심시간까지만 해도 이 반등을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거를. 이걸 왜 예측하고 있냐고. 빠질 걸 왜 예측하고 이걸 왜 예측하냐고. 그래놓고선 뭐 뉴스 좀 많이 보고 뭐 리포트 좀 많이 보고 이 영상 저 영상 많이 보고 증권사 사람들이랑 좀 친하고 은행 사람들하고 친하면은 뭐 될 것 같죠? 주식은 실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증권사 아저씨들이 제 지인을 말하는 거예요. 증권사 아저씨들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 변동성이 좀 심화될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몰라요, 이거? 이 금리 변동성이 심화될 것 같은데? 이러더라니까요, 아까? 그래서, 그래요? 하고 말았어요. 왜? 이건 지나가는, 요즘에는 중학생도 주식하더만요. 그 애기들도 알더만. 변동성이 심화되는 장세라. 여러분, 예전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지금 갖다 대입시켜서 분석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0년 3월 4월 이후의 시장은 여러분도 처음 겪는 거고 저도 처음 겪는 거고 저기 증권사 뭐 지점장 아저씨 배 나온 아저씨도 처음 겪는 거고 옛날에 내가 말이야 박정희 시대 때 내가 윤보선 대통령 시대 때 주식한 사람이 그 사람도 처음 겪는 시장이에요.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다 갖다 붙이는 거.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시장에 살아남을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하루에도 시장이 2-3%씩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이걸 생각해야 돼.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니,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니,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니, 소비자 지수가 어떠니, 경기 변동 지수가 어떠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예측한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 손가락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잘하면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가방끈 긴 사람들이 그 백날 떠놓고 맞춰요? 요즘에 증권사 아저씨들 다 조용하더만.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실적을 봐야 됩니다. 실적 따라 주가는 올라갑니다. 삼성전기는 저는 아직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싸다, 그죠? 네? 싸다. 그래놓고서 뭐라 그래요? 신규 진입은 바닥을 보고 들어가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잖아요.
다음 무료 방송 때는 좀 재밌고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할게요. 하다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고생했습니다.